네, 안녕하세요. 최현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, 오늘은 땅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투자하기 좀 벅차서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면, 그게 저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땅 중에서도 농지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렇다면은 땅에 투자를 해 놔야만 나의 노후가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나의 노후나 우리 가족의 또는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미리 땅에 투자를 해 놓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게 뭐냐면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아파트 가격과 농지 가격을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꾸준하게 그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정체기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오르다가 2021년에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.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급등한 시기인데 그 이후에 2023년, 2024년도에는 또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반등을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그 부동산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했지만 그 변동폭은 꽤나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농지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12년, 10년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는 그 시점에 이 농지의 가격 변동폭은 약간 5%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다른 자산들은 30%, 40% 하락했을 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5% 수준 내외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많은 자산들, 많은 농지들이 올해 들어와서 다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또는 아파트나 주식 같은 그런 변동폭이 큰 그런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에 거품이 끼는 그러니까 가격에 또는 가치에 거품이 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. 정체만 되면 상관없지만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농지처럼 토지나 농지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의 상승에는 거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는 적게 오르는 자산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사야만 내 노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어떤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에 노후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.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하락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야만 그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또 하나 그린 거는 토지 가격의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게 된다는 거고, 토지 가격의 상승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따라가지만
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% 정도는 항상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물가는 기본적으로 2에서 4% 정도로 이제 상승하도록 관리를 하는데, 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한 3에서 6% 정도씩은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. 그 정도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에다가 수익률을 곱한 것이죠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수익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 수익도 높을 수가 있죠. 그러나 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 투자금을 어느 정도로 높이는 쪽으로 하고 수익률을 좀 낮더라도 투자금을 높이는 쪽으로 했을 때 이 결국에 돌아오는 투자 수익금은 똑같을 수가 있거나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만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수익률이 높은 데만 쫓다 보면은 성급해지고, 그렇다 보면 뭐 쌀 때 팔아버리고 비쌀 때 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만들어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농지나 이런 토지 같은 안전자산에는 어느 정도 대출은 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하면서 투자금을 좀 높이고 수익률은 작게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수익은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, 실제로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저의 회원님의 이 낙찰 받으신 농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이고,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34%의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겼죠.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이런 농지인데, 이 농지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은,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죠.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었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개발 호재가 있었다면 중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 즈음에 이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시기가 있었는데, 이 시점도 한 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과거에 2년 동안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의 공시지가는 약 한 15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,000원 정도 수준에서 55,000원 정도 수준,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%로 낙찰을 받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감정가 대비해서 20%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이 농지는 토지, 그 중에서도 농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농지를 싸게 사서 보유를 한다면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토지는 이제 파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우리에게는 이 농지 연금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지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잡아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농지를 하나씩 보유하게 되는데, 이 매년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 맛을 좀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노후 준비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한 거죠. 그렇지만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, 시간이 흘러서 그 자산의 가치가 2배, 3배 뛰어서 그게 결국에 나한테 노후에 돌아오는 식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